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다시 또 한번 오전 시간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오전 날씨가 좀 좋네요. 그러니까 생각외로 태풍 오기 전인데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에는 기준금리를 한 0.75%, 0.57% 포인트 정도 인상할 것이 유력해요. 좀 유력한데 월스트리트는 향후 금리 인상 추이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라고 있어. 점도표. 이 점도표에 초점을 맞출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도표. 그래서 월가는 오는 21일이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는데 약자로 여기 정례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한다고 하고 지난주 화요일 예상보다 그 뜨거운 곳으로 나타난 8월 CPI 이 CPI가 나온 이후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가 됐어. 악화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 이제 100bp죠. 이 100bp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은 일단 시장은 이제 75로 가는 것 같아요. 75bp 인상의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하고 방향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및 속도 및 방향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4.5%가 금리 전망 상단이 됐다고 합니다. 4.5%. 그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시에 예상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충격은 금리 인상 폭이 아닌 점도표에 있을 수 있다 하죠. 점도표. 이 점도표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이 점도표는 그 FOMC 위원들의 그 금리 수준 그 기대치를 표시한 거예요. 표시한 건데 3개월마다 이제 발표가 되어 있어. 3개월마다 발표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도표는 3개월마다 발표된다. 금리 움직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택시장 그 관련 수치도 주목해야 돼. 주택시장 쪽도.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8월 그 주택 건설 착공하고 기존 주택 매매 관련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그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했어. 그러니까 상승함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약간 둔화세를 보이지 않겠나 그럽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동안 좋은 경제 데이터는 증시에 좋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경제 데이터가 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보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주택 관련 그 수치가 충분한 감소폭을 보일 경우에는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의도한 대로 경제를 약간 둔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스위치를 켤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지금 보니까 그 진단도 월가가 주목하는 이유 중요 이슈인데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페덱스 발표가 있어요. 페덱스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페덱스는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하죠.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가 됐다. 그래서 기존 연간 그 실적 전망을 철회를 해요. 철회를 해가지고 그 약화된 글로벌 선적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 그 조치를 펴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페덱스는 부정적 전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그 아시아 지역이 약세를 꼽아요. 아시아 지역이 약세를 꼽는다. 특히 운송주는 경기뿐 아니라 그 증시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야. 선행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선행. 그래서 16일 날 페덱스 주가가 21.4%나 폭락을 했어요. 그 2년 내에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한 거야.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했고, 그 시장의 운송업종 지수도 16개월 만에 최저치야, 최저치.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페덱스의 그 수익 경고는
결국은 경기 둔화의 신화야. 경기 둔화의 신호이기 때문에 연준이 그 통화 긴축 정책을 막 지속을 하면서 그 미국 경제는 약간 경착륙이 예상된다고 하죠. 경착륙.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낙폭 과대조라도 매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안감이 현재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문제의 역동성이죠. 역동성에 대해서 인지하기 이제 시작한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그렇게 밝혔고요. 페덱스발 경기 침체 경고는 증시 전반의 그 투자 심리를 냉각시킵니다.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어요. 그래서 페덱스가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소식에 트레이더들은 보다 신중하게 매매하게 됐고요. 이 결과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며칠 내 다른 기업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심리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죠. 또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2023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골드만삭스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16일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내년도 그 GDP죠. 이 GDP 성장률이 한 1.1% 기록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합니다. 전망을 했고, 이는 기존 전망치 1.5%보다 한 0.4%포인트 이제 하락한 수치예요. 하락한 수치고, 올해 전망치는 0%로 이제 변동이 없어요. 실업률 전망도 상향 조정했고, 연말에 그 3.6%로 예상했던 실업률 전망을 한 3.7%로 이제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내년 말 그 실업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4.1로 이제 상향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 경로와 최근 금융 상황의 긴축이 이제 약간 결합되면서 내년 성장과 고용에 대한 전망이 아주 부정적이다. 다소 부정적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불황에 대한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이제 인상함에 따라 가지고 향후 한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전망을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소비 심리가 저점을 벗어났지만은 여전히 깊은 침체 수준에 있다고 진단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지난 한 주 동안 다우 지수가 4.1% 빠졌고 S&P는 4.8%, 나스닥이 5.5% 정도 하락을 했어요. 벌써 한 주 동안. 다우존스 마켓인트 해보니까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는 6월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률을 보였네요. 보니까 다우 지수는 8월 26일 마감된 이후 최악의 주를 보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는 한 75bp 정도 올릴 것 같다. 관건은 점도표다. 그렇게 여러분들 요약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점도표 나오는 거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